대학교를 찾으니까 저도 다시 대학생이 된 기분이 드네요. 제가 오늘 찾은 곳은 이 캠퍼스 안의 미술관인데요. 미술관이 특별하게 영화관으로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미술관에서 즐기는 영화 한 편, 저와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미술관에서 영화라니 익숙한 듯 낯선 조합인데요. 안녕하세요. 프로 문화 소비러, 제가 먼저 즐겨보겠습니다. 지난 2007년 개관 후 캠퍼스의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전시를 펼쳤던 이곳. 올 9월부터는 한국의 미디어 아트와 독립영화를 주제로 한 독특한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네, 미술관에서 영화를 볼 수 있다고 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지금 학예 인턴이신데 또 전시 기획도 함께 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 미술관에서 큐레이터가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실습 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기회가 되어서 이번에 기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기획에 참여하신 전시가 어떤 전시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이번 전시는 1960년대 한국 미디어 아트와 그리고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한 한국의 독립 영화를 조망하는 전시로 네. 특별 기획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시회의 부제가요, 24분의 1초와의 대화.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제는 보이시는 이 작품 24분의 1초의 의미라는 네. 작품에서 따왔는데요. 이 작품은 김구림 선생님의 1969년작 24분의 1초의 의미라는 작품으로 네. 이 작품은 현존하는 한국 최초의 실험 영화이거든요. 이 작품은 미술계와 영화계 모두에서 중요한 작품이에요. 네. 그 작품을 시작으로 전시가 시작되게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의 모태가 된 김구림 작가의 작품 24분의 1초의 의미. 10분 남짓의 시간 동안 격변하는 한국 산업화 시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이 작품을 시작으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미디어 아트와 독립영화의 역사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새롭게 기록됐습니다. 보니까 80년대에 그 백남준 작가님의 비디오 아트가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세계적으로 이제 백남준 아티스트가 이제 기획하는 전시도 네. 열리게 되고 88년도에는 이제 88 올림픽을 기념하는 전시도 개최를 했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80년대를 보시면은 미술계와 영화계가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88 올림픽을 대하는 어떤 시선들이 조금 영화계 냉소적인 분위기였는데, 예를 들면 상계동 올림픽 같은 작품을 보면은 네네. 그 올림픽 때문에 재개발되는 지역을 다룬 작품이거든요. 그 영화 봤는데 음악도 굉장히 모순적이고 영상도 반어법이 되게 많더라고요. 좀 의미심장했던 영화예요. 그리고 일단 우리 지역 대구에서 또 이 흐름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 대구 단편영화제 아닐까 싶은데요. 대구 단편영화제가 저번 달에 21회가 개최가 됐어요. 네. 그 시작이 2000년에 시작이 됐거든요. 이 시기에 그 대구 경북 독립영화협회가 설립되면서 네.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술계에서는 네. 74년도에 열렸던 대구 현대미술제를 꼽을 수 있는데, 최병선 선생님이나 이강소, 이명민 선생님께서는 지금 활발하게 대구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시작으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네. 있는 거네요. 한국 독립영화사의 굵직한 역사 속에서 탄탄하게 뿌리 내려온 대구 단편영화제. 그 20여 년의 역사를 짧게나마 만나볼 수 있는 아카이브존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제가 본 이 잡지도 대구 독립영화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를 담고 있더라고요. 와, 이건 잡지 같은데요? 네, 이건 영화 언덕이라는 그 대구 최초의 예술 영화 네. 전용 상영 극장이 있었어요. 거기서 발행한 비평지예요. 50년대, 40년대 영화들도 다루고 있고요. 이 잡지가 원래 95년도 네. 근데 저희가 아카이브를 받아와서 다시 열람할 수 있게끔 복사를 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어요. 와, 여기서 아니면 이걸 또 언제 보겠어요, 그렇죠? 사라지고 또 생겨나기도 하면서 대구 여러 지역으로 퍼져나간 독립영화 공간들. 상영 극장은 물론 커뮤니티와 제작 공간들도 절찰리 영업 중입니다. 자유극장도 있고. 오호극장은 제가 문화요 진행하면서 몇 번 갔던 곳이거든요. 네, 이 지도를 보시면은 대구 독립영화계나 그리고 문화에 관련된 장소들을 보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꽤 많아서요. 독립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지도 보시고 또 찾아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도 여행을 마치고 향한 곳은 바로 상영관 앞입니다. 우와. 역시 이곳의 가장 멋진 점은 평소 쉽게 접하지 못했던 영화와 영상들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점이겠죠. 무려 46편의 영화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영화들을 볼 수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미디어 아트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감독님들의 단편부터 한국영화 아카데미의 프로젝트인 20 같은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영화는요? 오늘 보실 영화는 이제 윤혜령 감독의 단편선입니다. 이게 지금 세 작품을 이어서 보는 거예요? 네. 짧은 영화들을 이어서 보면서 네. 감독들의 어떤 작품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작품관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상영표를 한번 짜봤어요. 4분짜리도 있고 보니까 또 내일부턴 새로운 삶을 살겠노라 성형외과를 찾아간다. 내용이 좀 재밌을 것 같은데요? 상상만 했던 미술관에서 영화 보기, 암막 커튼 뒤에 숨겨졌던 상영 공간은 소수 인원 한정의 편안함은 덤. 하루에 단 2번 열리는 특별 영화관입니다. 와, 저 여기 앉을까요? 네. 제가 가본 영화관 중에서 의자가 가장 편한 것 같아요. 편하다. 그 미술관에서 영화 관람이라고 해서 조금 딱딱하게 생각하실까봐 공간 구성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 편이에요. 좀 편안하게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안락한 곳으로 하셨군요. 몸은 편안하지만 눈은 스크린에 초집중. 오랜만에 단편 영화라 더 즐거웠는데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저 차가운 돌바닥에서 입 돌아갈 뻔했어요. 누구신데? 민법 제751조. 윤혜렴 감독의 독특한 작품 세계,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렇게 편한 의자에서 영화를 보니까요. 뭔가 힐링 영화 공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가 미술관인 걸 깜빡할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공간입니다. 매일 2회씩 상영이 된다고 하니까요. 전시회 끝날 때까지 또 놀러와서 영화 다양하게 보고 싶네요.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또 특별한 영상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어떤 영화를 만들어진 제작 과정의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번 전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보고 또 배워본다는 점인데요. 이 영상존에서 낯익은 목소리를 만났습니다. 와, 이거 봉준호 감독님 목소리예요? 네, 이거는 봉준호 감독님의 코멘터리 버전이고 이제 지리멸렬이란 영화를 통으로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버전이에요. 와. 진짜 피식피식 웃으면서 또 말씀하셔가지고 진짜 옆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제작 후 12년 후에 봉준호 감독님 다시 녹음을 하신 거라서 봉준호 감독님도 약간 회상을 하시면서 네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각 시퀀스의 뭐 의미라든지 촬영의 어떤 형식, 방식 같은 것도 직접 설명을 해주셔서 네. 보다 깊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영화 제작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이 아카이브를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것 같은데요. 현역으로 활동하는 지역 감독들의 스크립트, 시나리오, 그리고 콘티까지 그들의 피, 땀, 눈물이 녹아있는 자료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와, 스케줄표도 있네요. 감독님들의 꼼꼼함이 이 자료들만 봐도 느껴지더라고요. 전 영화를 보기만 봤지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필요한 건지 몰랐어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저희는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를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필요한 시나리오라든지 콘티, 스크립트 같은 것들을 모아보았거든요. 그걸 통해서 관객분들이 좀 더 영화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실 수 있게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1초에 24장의 이미지가 모여 만들어지는 연속적인 화면, 영화. 예술과 대중문화를 오가며 그 영역을 넓히고 있는 단편 영화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던 전시였습니다. 요즘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서 시간 보내는 분들 진짜 많으시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색다른 공간에서 영화도 배우고 또 영화를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장소가 딱인 것 같습니다. 영화 보시면서 감성 충전 추천드릴게요.
피사체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카메라의 창, 뷰파인더. 그 작은 사각틀 안에 세상의 깊이와 살아가는 삶을 담아내는 사람들이 있다. 주택을 개조한 작업실, 4명의 예술가들이 함께 살며 창작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 사진작가 김현수 씨를 만났다. 작품 전시를 하루 앞두고 작업실에서의 막바지 작업. 이렇게 이제 배경을 지우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제 놀이터에서 느껴지는 이질감을 표현하고자 했고, 이제 놀이터의 이 컬러풀한 색감을 이제 흑백으로 바꾸면서 이제 좀 더 놀이터의 조형감에 좀 더 집중을 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뷰파인더 안에 담아내는 그의 세상. 2017년부터 기록을 시작한 아이들의 놀이터다. 314.8제곱미터, 아파트 200세대당 최소 면적에 펼쳐진 아이들의 세계에서 그는 현대사회의 한 단면을 느꼈다. 제가 요즘 놀이터를 이제 관찰하면서 느꼈던 건데, 정말 각양각색의 이제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이걸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은 이제 다 이제 비슷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획일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를 표현하기에 아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국 50여 곳의 다양한 놀이터를 옮겨왔다. 아이들의 웃음을 뒤로 하고 알록달록한 색깔을 지워내면 똑같이 잘 다듬어진 놀이터의 구조만이 남는다. 자유 대신 형식과 틀로 멈춰버린 아이들의 세상. 찍어내듯 판에 박힌 현대사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대한민국의 도시들. 그가 회색빛 구조물을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시로 지금 이제 한 6년, 7년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났던 곳도 도시였고, 이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곳도 도시고, 그래서 도시는 저한테 되게 친근하게 다가왔거든요. 동시대를 이제 살아가는 이제 사람으로서 이제 현대 사회를 같이 기록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도시에 관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한 공간 아래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4명의 예술가들 중 현수 씨는 동시대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증인이 되어 관람객과의 만남을 준비한다. 3년 넘게 이어진 프로젝트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저는 놀이터 찍으면서 그냥 한참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 놀이터를. 그냥 그 어렸을 때의 기억과 지금에 보는 그 느낌의 차이,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계속 바라보고 했던. 색깔이 지워진 무표정한 놀이터. 작가는 관람객에게 작품으로 물음을 던진다. 그리고 어떤 답을 내어줄지 기대 중이기도 하다. 약간 설렜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작업을 할 때는 이제 제가 이제 마음껏 제 생각을 사진에 담지만, 이제 제 손을 떠난 그 순간부터는 이제 관객들의 입장에서 관객들의 경험을 통해서 관객들이 어떻게 보여질지, 그게 이제 기대되고 설렙니다. (2021) 사진 비엔날레 프로모션 특별기획전 뷰파인더. 설치 준비가 한창인 전시실을 찾았다. 피할 수 없었던 코로나19. 결국 대구 사진 비엔날레도 한 해 연기되고 말았다. 대신 지난 2018 비엔날레와 2021 비엔날레를 잇는 특별전으로 오늘날의 사진과 시대의 이야기를 담아냈다고 한다. 문화예술회관의 전시장의 구성은 벌집을 모형으로 따서 육각의 형태로 전시장을 이루고 있거든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공간이기는 한데, 이런 사진이라든지 어떤 평면 작업을 전시하기에는 공간의 개성이 너무 강해서 그 공간의 구성을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번에 전시 공간 분할을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있고, 많은 작가들이 몇 점의 작품을 들고 들어와서 이제 전시 컨셉에 맞춰서 보여주는 게 보통의 기획전인데, 저희는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에게 개인전 규모의 전시를 보여주면서 작가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많이 높이기 위한 전시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작가가 담고 싶은 세상,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을 작가의 시선으로 끌어내는 공간 뷰파인더.
세상을 바라보는 작가들의 다양한 관점을 관람객이 찾아내는 전시다. 삶의 해답은 없어지고 여러 물음만이 생겨난 코로나19 시대. 국내 작가들은 세상에 대한 질문을 담아내며 예술의 위기를 또 다른 기회로 만들었다. 기존에 국내에서 벌어진 어떤 비엔날레라고 하는 것들이 해외 스타 작가들이나 유명 작가들에게 조금 포커스가 가 있었다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국내 작가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국내 사진 예술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의 위기가 되게 좋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생각의 전환점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전시 공간에 가벽을 설치해 작가만의 특색 있는 공간을 만든 이번 전시. 작품을 설치하니 순식간에 어두운 골목길 모퉁이가 만들어졌다. 그 한 자리에서 이제 제가 바라보았던 골목을 찍고 또 90도로 돌려가지고 그분들이 바라보았던 벽을 찍고 또 180도 돌려가지고 그 점포를 찍고 또 3면으로 제가 바라보았던 골목길의 모습이 그대로 관람객들이 이제 체험이 되도록 디귿자 형태로 이제 디스플레이가 될 거고요. 3면으로 이루어진 트립틱 형식으로 새로운 공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사진작가 이상. 그는 단순히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작가의 시선에서 관람객도 함께 느끼기를 원한다. 예전에는 이제 사진 작가들이 이제 자기가 느낀 것을 촬영을 하고 그냥 액자 만들고 어떻게 보면 회화처럼 스치고 이제 관람하는 그 형태였다면 요즘에 이제 사진 매체가 어떤 현대 예술의 중요한 한 매체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시각뿐만 아니라 온몸으로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반가운 뒷모습을 만났다. 작업을 마무리하고 전시 현장을 찾은 김현수 작가. 제4 전시실에 그의 공간이 마련됐다. 지금 저 벽에 설치될 작품은 6m짜리 작품인데 이런 꺾임을 줘가지고 조금 더 이제 관객들이 봤을 때 좀 더 입체감 있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조용감을 생각했던 그 놀이터의 이미지를 그대로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시 공간에 자리한 거대한 놀이터. 어느새 아이들의 세상은 지워지고 회색빛 도시의 일부분이 되어버렸다. 뷰파인더 속 세상을 만들어가는 전시실. 그래서 요게 요거랑 좀 같이 맞물 이쪽에 여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 작품이 이쪽으로 더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요 역사적 장소에서 흔적을 기록하는 하충근 작가. 2016년부터 전쟁과 테러, 폭력으로 훼손된 역사적 장소에 시선을 두었던 그는 진실의 증거와 흔적들을 찾아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과연 진실일까라는 물음에서 시작한 작품이다. 그리고 그의 또 다른 작품. 역사의 그림자를 담은 작은 큐브 수천 개, 섀도우 오브 히스토리다. 그 제 나름대로는 이게 타임 캡슐이라고 해요, 사실은. 예. 이게 어떤 거냐 이러면 제가 그 실제적인 작업을 찍고 구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어차피 여기 있는 이 작품 자체가 역사를 응축한 작업이죠. 그러니까 사진을 통해서 또 다르게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예술의 확장성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다, 사진도. 순간을 기록하던 것에서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담아낸 사진. 사진작가 10명의 뷰파인더 속 세상을 카메라 밖으로 옮겨냈다. 그리고 관람객에게 질문할 준비를 마쳤다. 작가는 관람객을, 관람객은 작가를 기다려왔던 긴 시간. 오랜 침묵을 깨고 기대감 속에 2021 사진 비엔날레 프로모션 특별 기획전 뷰파인더전이 드디어 막을 올렸다. 2년을 기다려온 팬들에게는 이마저도 고마운 소식. 9월 25일 전시 첫날부터 관람객의 발길은 이어졌다. 역사에 대한 고민을 담은 하충근 작가의 설치 작품. 2020개의 큐브로 이루어진 섀도우 오브 히스토리.
전체적으로 드라마 같은. 사진 속 공간을 옮겨온 이삭 작가의 트립틱 시리즈까지 전시실안은 작가의 시선과 질문들로 꽉 채워졌다. 이제 집에만 있기가 좀 갑갑해가지고 인터넷을 보고 알게 돼서 찾아오게 됐어요. 이삭 작가님의 작품이 가장 생각이 남는데요. 이제 보통의 사진들은 평면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삭님 작품은 입체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에 상당히 신기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전시관에 오기가 약간 좀 그런데 이제 방역 수칙 같은 거를 좀 더 잘 지켜가면서 하면 이제 좀 더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시선, 뷰파인더가 머무는 작품은 어디가 될까? 이동욱 작가의 워주 시리즈, 독일어로 무엇 때문에라는 뜻을 지닌 이 작품은 고통과 쾌락의 경계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인간의 내적 몸부림을 나타낸다. 익숙한 동네 목욕탕의 탈의실, 신발마저 벗어야 할 것 같은 이곳은 이영하 작가의 간만탕 이야기로 펼쳐진다. 사진과 영상, 문자로 기록된 작가 개인의 기억이 관객과 마주한다. 생사를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의 인생길. 죽은 이의 유물을 찍은 박승만 작가의 작품은 무중력의 찰나 인생을 되돌아보게 한다. 익숙한 것도 낯설게 느껴지는 세상. 이병록 작가는 출퇴근길에 보았던 화학공단의 파이프라인에서 낯선 풍경을 찾았다. 차가운 도시의 색채를 덧입혀낸 작품. 아름답기까지 한 파이프라인에서 관람객은 무엇을 바라볼까? 작가들은 고민해왔다. 뷰파인더를 통해 마주한 현실과 삶의 이야기를 좀 더 가까이 전할 수 있길. 그 고민의 시작이 된 이번 전시를 통해 팬들은 1년 후 2021 대구 사진 비엔날레를 기대한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 대구 사진 비엔날레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사진 작가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기획부터 전시, 관람객과의 만남까지 모든 방향이 변해야 하는 시기. 기획자와 작가 간의 허심탄회한 이야기 자리가 만들어졌다. 오늘 일단 라운드 테이블에 참여하신 분은 이번 전시 참여 작가로서 2018년 리뷰 전에 참여한 젊은 작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라운드 테이블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저희들이 반영하여 내년도 사진 비엔날레에 아주 초석으로 좀 삼고자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시작은 대구 사진 비엔날레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이 오갔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그 사진의 리뷰를 받기 전에 그 리뷰에 대한 일종의 인포메이션을 갖다 정확하게 그 리뷰이한테 좀 다 보내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부작용이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리뷰이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한국에 모셔오면 국내 작가들이 지원을 하죠. 이야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진이 어떻게 관객을 만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SNS가 가장 그 홍보의 중심이고 1차적인 가공 작품 안에서 뒤에 촬영을 하고 그걸 이제 VR로 다시 송출을 하게 되는데 그 관객들이 어떤 체험을 하게 하느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지는 시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리적 전시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한계가 예를 들어서 비용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어떻게든 온라인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SNS, 온라인, VR의 시대.
미래의 카메라 뷰파인더에 무엇을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이 깊어졌다. 주최 측에서 참여하시는 작가분들에게 내년 비엔날레 조금 더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들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좀 더 페스티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가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축제죠. 작가분들이 어떤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서 작품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눠봤고요. 내년에 더 나은 사진 비엔날레로 관객분들과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놀이터. 처음 접해가지고 아니 이거는 뭐지 이런 것도 있지만 옛날에 살던 사람들 저 동네 사진 찍어낸 게 좀 인상이 깊었어요. 내년에 사진 비엔날레 할 때 꼭 한번 다시 와서 구경하고 싶네요. 2020년 오늘 관람객들에겐 작품을 통해 세상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그리고 2021년 작가들에겐 또 다른 치열한 고민이 뷰파인더에 담길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